자, 지금까지는 IRA 관련한 이슈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지난 12월 1일에 에코프로비엠 관련해 가지고 흥미로운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에 양극재 44조 원어치를 장기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와, 이게 오늘 장에 큰 변수로 부상했는데요. 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정 대표님, 이게 어느 정도의 이슈입니까? 사실 이게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 뭐 44조 원 규모인데요. 보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24년도부터 28년까지 하이니켈계 NCA 양극재 소재, 양극 소재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나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과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21년도에 했었죠. 21년도 9월 달에 똑같은 수주 공시가 계약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금액이 좀 작았죠.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의 좀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때 당시 21년 당시 때로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으로 혹은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 이슈에 대해서 증권사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이미 선반영됐다라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곳도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두 대표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미 있다 또는 의미 없다, 이 부분을 우리 팻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앞에 있는 팻말 딱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심우재 대표님은 의미 없다.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은 의미 있다. 이게 두 분이 엇갈린 표를 주셨는데요. 자, 심 대표님께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들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아주 의미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지금 뭐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견해를 좀 대변해 드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일단은 매출의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높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삼성 SDI가 이제 기존 고객사죠. 이제 기존 고객사의 수주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기존에 이제 SK온에서 한 20조 정도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삼성 SDI에 44조 수주를 하면은 이제 향후 28년까지 5년간 64조의 수주가 생긴 건데요. 근데 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향후의 그 시장의 추정치를 보면은 이 숫자가 28년까지 또 어느 정도 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SK온이랑 SDI 외에 이제 추가적인 셀업체 수주가 나와 준다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레벨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의미 없다가 아니고 그 안에도 담겨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재훈 대표님은 의미 있다 해서 네. 동그라미 표를 들어주셨는데요. 왜 예스 들어주셨습니까? 의미가 있죠. 일단 대규모라는 거. 그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1년도에도 10조 원 규모로 수주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고객이 확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연초에요. 3월 달인가 기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LG 엔솔에 대해서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입지적인 부분들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LG엔솔 공장하고요, 에코프로비엠 공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탑 클래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엔솔 쪽에 있어서의 공급 계약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내년이나 내후년 그 이상을 놓고 봤을 때에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만큼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정 대표님, 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간단히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물어보세요. 좀 조정받을 때 좀 사지. 미리미리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 분할 매수로 원샷 원킬로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좀 잡아가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제 에코프로 비행까지 들어봤는데, 자, 2차 전지주 전체적인 흐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수혜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IRA부터 해서 에코프로 비행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면 2차 전지주 다른 종목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향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우선 양극재 쪽의 주가가 밀리면서 셀부터 시작해서 장비주까지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낙폭과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시장에 있어서 순환이 좀 돌게 된다라면 순차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짧은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장비주들이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수주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셀 기업들에 있어서의 증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도 아마 나쁘진 않을 거다, 좋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필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코인테크라든가 이런 장비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TCC 스틸이라든가 이런 장비주들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소재 쪽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까지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을요. 이제 우리 심우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향방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LS라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LS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은 사실 일단은 그 상장 자회사로는 이제 전력기기 업체인 LS 일렉트릭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사로는 이제 LS 전선, 우리나라 전선업체 1위죠. 이제 해저 케이블 쪽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수피리어 액세스라고 그쪽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상장 자회사인 LS MNN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동재련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바닥에서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혜가 입을 거고 여기서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LSMN 같은 경우는 황산 니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LNF랑 합작하는 그 전구체를 만드는 합작사를 이제 그 새만금에서 이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또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 LS라는 종목이 희한하게 어찌됐든 2차 전지랑 이게 주가가 좀 비슷하게 좀 움직여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연간 영업이익 체력이 1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조가 채 안 돼요. 2.8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신 EDP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그 배터리 케이스죠. 일종의 캔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3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40억이 나왔고요. 지금 누적으로 올해 이제 240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 체력이 거의 400억에 육박을 하는 업체가 지금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수주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PR이 거의 뭐 7, 8배밖에 안 되는 제일 싼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2차 전지 관련한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